증시의 분위기는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부터 월화수목금 이번 주 일주일은 그 맥점 구간으로서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시의 대장주가 교체되고 있는 게 하나둘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초입 구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매집할 종목들은 매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기존 대장주들에서 나오고 있는 차익 물량들이 이제 외부로 빠져가는 게 아니라 국내 증시의 다른 테마 내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도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초입 구간을 분명하게 잡아야 한다. 자, 6월 달에 저희가 어떻게 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6월 달에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4월 달부터 저희는 1차 목표 구간을 6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각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모멘텀들이 예상대로 잘 부각이 되면서 꽤나 괜찮은 수익을 거두었던 게 6월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번 주 한 주 분명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 상승 장세를 따먹어야 한다는 그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좀 보수적이었다면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현금을 쓸 때 확실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7월 22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랑 지지난주 대비해서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매수도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현금을 쓸 거고 지금 쓰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성공적으로 매수를 해서 절반 매도까지 진행을 했죠. 이제 여기에 가장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 사실 무조건 엄청나게 시장이 급등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펼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7월 14거래일간 확인한 내용들에 따르면 저는 이번 주가 하반기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첫 번째, 대장주나 대장 테마들에 대한 급락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차익 실현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익 실현 물량들에 대해서 국내 증시 안에서 어떻게 지금 자금이 순환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흐름에 우리가 분명히 편승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자, 주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꽤나 높은 와중에 2분기 실적을 중요한 트리거로서 해석을 하고 있다, 민감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저는 분명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 시즌이고, 그 분명한 기대감에 대한 매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좀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현재 슈팅은 분명하게 의미가 있는 구간이에요. 이게 뭐 단순하게 반도체 위주로 수급 순환이 한번 돌 거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정도에 그칠 게 아니라 새로운 대장주와 함께 국내 증시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기를 분명하게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은, 증시의 분위기는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부터 월화수목금 이번 주 일주일은 그 맥점 구간으로서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개인 투자자 대부분의 분들이 6월 초 국내 증시의 대세 상승분을 먹지 못했을 거예요. 왜? 절대 증시는 기회를 주면서 쉽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모가 극에 달하는 것도 맞는 표현일 거고, 저희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금 초입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거에 대한 기회를 잡아가려고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분명하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일 매수하고 절반 매도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잔량은 신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당장 뭐 오늘이나 내일 무조건 신고가를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온 데에 대한 차익 실현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요, 손실권으로도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속해서 좀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종목이라서 차분하게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전일 제가 주력으로 말씀드린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중국의 반덤핑 관세에 이은 제재가 점점 더 본격화되고 있는 국면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25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관련된 낙관론을 가진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세가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에 이어서 다음 가이던스나 컨센서스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에도 한국의 정책적인 수혜감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태양광 한 종목 정도는 지금 가지고 포트를 좀 이어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좀 이어지는지 아니면 한번 눌렸다가 다시 출발을 할 건지 차분하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7월 22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지금이 과연 좀 매수의 적기인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저희는 늘 그래 왔듯이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공포에 매수해서 남들이 달려들 때 팔고 나오겠습니다. 자,
1차 매수하겠습니다. 사인에도 나와있듯 중장기적 모멘텀을 지닌 종목인 만큼 추후 매매 전략표와 추천 사유 등을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아마 내일 방송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확실하게 비중을 태우면서 1차 매수를 진행하는 데에는 분명한 관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대장주들 중에서도 분명히 차익 실현이 더 나올 건 나와야 하고, 하반기 지금 외국인이 반응하고 있는,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분명히 부합되지 못하는 종목들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에 사실 저희가 원래 일전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구간에 위치할 때도 계속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구간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매력적인 구간으로서 분명히 해석을 하고 비중을 키워가야 되는 기회인 거다. 그렇기에 모멘텀, 실적, 기업의 기초 체력, 마지막 하나가 걸렸던 게 가격이었는데 가격까지도 저희가 원하는 1차 매수가까지 하락을 해주었음에 현 시점 1차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단기 종목 한 종목 더 매수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3분. 매수 신호 전송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종목별 관점도 우리가 꽤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번 주에 지금 현금을 왜 평시 대비 훨씬 많이 쓰고 있는지 그 포인트에 분명하게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 장세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포트를 이렇게 좀 늘려가는지, 이번 주는 굉장히 여러모로 중요한 시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해요. 국내 증시에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던 대장주, 대장 테마들 말고 원래 바닥에 있던 것들 위주로 어마무시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재료가 되었던, 실적에 대한 재료가 되었던, 뭐 새로운 제품에 대한 게 되었던, 주요 투자자들이 새로운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시의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존 대장주들 중에 일부는 분명하게 좀 이제 끝날 시즌이 왔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끝났다는 게 무조건 상승분을 전량 반납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에 대한 수급이 다른 테마로 분명하게 이동을 하면서 테마별 순환매가 확실하게 연출될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 초입 구간을 놓치지 않고 이번 주에는 종목들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간혹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나 분석 글들 보면 이런 말들도 많아요. 국내 증시가 지금 고평가인데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금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국은 생각보다 어떻게 더 타격을 받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뭐가 있고 지금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막 일추월장 이렇게 막 풀어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있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나올 거지, 우리는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전략을 짜는 거지, 불확실성이 있다고 주식을 안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피할 때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의 불확실성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증시가 새로운 재료들에 분명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돈을 쓰는 게 확인이 되고, 기존 대장주들의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그게 중소형주가 되었던 다른 테마가 되었던 그 자금이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한 주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포트 구성은 좀 끝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종목을 분명하게 좀 늘려야 되는 주간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분위기가 변해가는 그 초입 구간을 분명하게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입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매집에 대한 중장기 포트폴리오와 단기 포트폴리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기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 같은 경우는 단기랑 개념이 달라요. 애초에 분할 매수, 더 떨어지면 시장이 빠지던 악재가 나오건 더 떨어지면 더 담을 수 있는, 그럴 가치가 있는 종목들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가 찍을 때마다 분할 매수가 진행이 된다. 비율은 1대 1대 2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분명히 비중이 크게 들어가기도 크게 들어가고, 목표 수익률도 단기 종목이랑은 다릅니다. 보통 15%에서 20%. 이건 지금 칩셋 미디어 전략표인데 칩셋 미디어는 15%를 찍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전에 절반 매도를 하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보통 15%, 20%의 목표 수익률을 두고 우리가 매집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